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정하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뿌옇게 흐려져 보인 적 있으신가요? 신문의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TV 자막은 더 이상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눈이 더 피로해지고 가끔은 눈이 너무 건조해서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갑기도 하지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을 진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진료실에 85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안경 없이 바늘에 실을 꿰세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돋보기를 쓰는데 할머니는 맨눈으로 신문도 읽으시죠. 그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단순한 식습관과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일부 기능은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의 방법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노안, 황반변성, 백내장처럼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는 눈 질환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눈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눈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찾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영양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눈 건강 영양소는 지용성이라 물에 녹지 않고 캡슐 형태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때로는 영양제 성분의 5에서 10%만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출됩니다. 반면 자연식품은 어떨까요?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는 우리 몸이 인식하기 좋은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성분이 함께 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영양제에는 없는 미세 영양소와 효소가 함께 있어 흡수를 돕죠. 제가 의대에서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건강은 약보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특히 눈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이 결정합니다.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세혈관 건강입니다. 눈은 아주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눈은 늘 빛에 노출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필수적이죠. 셋째, 수분과 영양 균형입니다. 눈물막이 건강해야 안구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년 전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신 결과 2년 후 검진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물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직접 만드는 재료입니다. 눈 조직도 마찬가지죠. 망막의 광수용체와 수정체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조금씩 재생성됩니다. 영양제는 결핍을 보충하는 도구일 뿐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합성 비타민은 자연 상태의 비타민과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차이가 납니다. 자연식품에는 아직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수천 가지의 파이토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소가 있습니다. 눈 건강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 그리고 아연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황반변성, 백내장,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소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이민수 씨는 양쪽 눈에 백내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왼쪽 눈은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눈은 식이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 결과 오른쪽 눈의 백내장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시력도 0.6에서 0.7로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수술 시기를 미룰 수 있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천연식품이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은 종종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자연식품은 다양한 시스템을 균형 있게 지원합니다. 이제 눈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며 제 환자들에게서 실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영양제가 아닌 자연식품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결명자차입니다. 눈을 밝히는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씨앗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게다가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노년기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박정희 할머니는 40년간 결명자차를 매일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같은 연령대 환자와 비교했을 때 눈의 투명도가 훨씬 좋았고 백내장 진행 속도도 느렸습니다. 결명자차는 끓는 물에 씨앗을 넣고 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쓴맛이 있다면 꿀을 약간 넣어도 좋아요. 하루 한 잔 식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명자가 눈에 특히 좋은 이유는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안압은 녹내장의 주요 위험 요소인데 결명자는 자연스럽게 안압을 조절해줍니다. 또한 간 기능을 개선해 몸 전체의 해독 작용을 돕는데 이것이 눈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눈 속 혈관을 살리는 오일이죠.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미세혈관을 강화하고 안구 건조를 완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해 눈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죠. 중요한 점은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열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고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 밥에 들기름을 한 스푼 뿌려 먹거나 샐러드에 들기름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들은 망막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망막의 광수용체 세포는 DHA 함량이 높은데 이것이 부족하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황반변성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황반을 지키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의 중심 시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이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콜린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67세 이영자 씨는 초기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아침 반숙란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 황반변성 상태가 안정화되었고 시력도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반숙란이 효과적인데 너무 익히면 루테인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이라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25% 느리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피로 눈에 활력을 주는 베리 중의 왕이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눈의 미세혈관을 강화합니다. 특히 야생 블루베리는 재배종보다 항산화 성분이 3에서 4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눈의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시력 향상을 위해 블루베리 잼을 섭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적응력이 향상되고 눈의 피로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식품 외에도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 식품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30일, 90일, 1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눈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 눈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요즘, 눈 근육은 경직되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스트레칭 루틴은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1분씩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초점 근육 회복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노안 방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신 후 손가락을 코끝에서 약 15cm 거리에 둡니다. 10초간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다음 시선을 멀리 있는 물체로 옮겨 다시 10초간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을 강화시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거리에만 초점이 고정되어 원거리 시력이 약해질 수 있어 이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65세 김철수 씨는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근거리 시력이 0.4에서 0.6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신문을 볼 때 돋보기 도수를 낮출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죠. 초점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회만 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눈이 피로하거나 두통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운동 전후에 눈을 깜빡여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초점 운동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고 모양체근이 약해져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모양체근을 강화하면 수정체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눈 깜빡임 루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 생성량이 감소하고 눈 깜빡임 횟수도 줄어들어 안구 건조가 심해집니다. 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늘리면 눈물막을 안정화시키고 건조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평소보다 세게 1초에 한 번씩 깜빡이세요. 10초간 계속한 후 10초간 휴식합니다. 이것을 5세트 반복하세요. 총 1분 동안 약 30번의 깜빡임을 하게 됩니다. 평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분에 56회 정도 깜빡이지만 컴퓨터나 TV를 볼 때는 그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운동은 마른 눈 증후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70세 이상 환자의 80%가 안구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환자가 증상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눈 깜빡임은 단순히 눈물을 분비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깜빡임을 통해 눈물이 눈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지고 눈물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깜빡임은 안구 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눈동자 움직임 근력 운동입니다. 눈의 외안근을 강화하고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먼저 고개는 고정한 채로 눈만 최대한 위를 보세요. 3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최대한 아래를 보고 3초 유지합니다. 이어서 최대한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을 각각 3초씩 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굴립니다. 3바퀴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굴립니다. 이 운동은 노화로 약해지는 안구 주변 6개의 근육을 골고루 강화해 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눈 주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눈이 뻑뻑하고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더욱 심해지는 안구 건조증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눈동자 움직임 운동은 눈 근육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의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 운동을 통해 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과 눈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으며 눈 운동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특히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하거나 식사 전후에 하면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하다가 차츰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그날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직후에는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시력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하루 3분, 작은 투자로 눈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식이요법과 스트레칭에 더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관리법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봅니다. 눈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번, 각 10분씩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 위에 살짝 올려 온기를 전달하는 온열 마사지를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또한 20-20-20 규칙을 실천하세요. 20분 화면을 보았다면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눈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눈 휴식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은 근시 진행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휴식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을 감으면 눈물 증발이 줄어들어 안구 건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장미자 할머니는 평생 수공예를 하셨는데 40년 넘게 매 시간마다 10분씩 눈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 시력이 훨씬 좋았고 85세가 되신 지금도 돋보기 없이 십자수를 놓으실 정도입니다. 눈 휴식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눈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눈은 미세혈관이 발달한 기관이라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매일 저녁 수면 전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눈 위에 3분간 올려두세요. 그런 다음 눈썹과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눈 자체를 누르지 말고 눈 주변 뼈를 중심으로 마사지하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시력 저하 속도가 늦춰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사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경혈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태양혈관자놀이과 찬죽혈눈 안쪽 코 부분을 부드럽게 누르면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쪽 엄지로 눈썹 위 부분을 가볍게 누르며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2세 김영수 씨는 고혈압으로 눈 미세혈관에 문제가 생겨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눈 주변 마사지를 실천한 결과 6개월 후 망막 검사에서 혈액순환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도 0.3에서 0.5로 향상되었죠. 세 번째는 설탕을 줄이고 색깔 채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눈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당뇨망막병증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죠. 설탕이 많은 음식, 흰쌀, 흰밀가루 같은 고혈당 유발 식품은 줄이고 대신 색깔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세요. 채소와 함께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당이 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수정체 내부의 당 농도도 변하며 이로 인해 수정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해 시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 AGES를 생성하는데 이는 눈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정영호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이요법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킨 후 6개월 만에 시력 저하가 멈추었고 일부 시력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고 매 식사에 녹색 채소를 반 이상 채우는 식습관을 들였습니다. 채소에 함유된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이 등은 고혈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근, 고구마,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눈의 질과 직결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합니다. 눈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은 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환경 개선을 위해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중에는 눈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각막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또한 눈물 생성이 활발해져 각막 표면이 정화되고 회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심지어 녹내장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최경숙 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저녁 8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따뜻한 족욕과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안구 건조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아침에 눈이 붓고 충혈되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수면 전 눈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눈을 가볍게 씻고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밤사이 눈의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안구 건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생활 습관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 어떤 고가의 치료나 영양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이자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맑은 시력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면 인생의 빛도 흐려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 하나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3분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눈을 지키는 한 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눈 건강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주변의 소중한 노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오도록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